자,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가 딱 한 곳에 자그마치 1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가 아니고요. AI 소프트웨어도 아닙니다. 바로 광통신입니다. 그 투자자가 누구냐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예요. 최근에 워낙 핫했던 테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종목들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왜 젠슨 황이 광통신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를 통해서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 만한 광통신 테마 대장주 역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내일의 주식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지금 광통신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공지능 서버 안에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GPU 칩이 빽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금까지는 구리선을 썼어요. 전기신호로 통신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AI 연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구리선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속도도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나게 잡아먹고 열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차가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해법이 뭐냐면 아예 하늘길을 뚫어버리자는 겁니다.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통신입니다. 빛은 구리선보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전력 소모는 최대 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통신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 회사인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3월 2일 엔비디아가 루멘텀과 코이어런트, 미국의 대표 광통신 부품 회사 두 곳에 각각 20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5조 5천억 원씩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치면 전체가 11조 원이에요. 하루 만에. 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루멘텀 주가는 12% 급등, 그리고 코이어런트는 15%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3월 31일 이번엔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또 2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와 광통신 칩을 함께 만드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는 마벨과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칩 위에 광통신을 직접 올리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딱 지난주 5월 6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코닝과 손을 잡았습니다. 코닝은 광섬유 케이블을 175년간 만들어온 세계 최고의 유리 소재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코닝에 최대 32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 공장 3개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만 3,000개 이상이에요. 젠슨 황은 직접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는 10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이다. 그리고 루멘텀 투자 발표 때는 이런 말도 했었죠.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자,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약 1기가와트입니다. 그 규모의 인공지능 공장을 빛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정리하면 엔비디아가 3개월 만에 광통신 공급망에만 쏟아부은 돈이 약 10조 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공장을 짓고 장기 공급 계약 맺고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요. 이건 엔비디아가 칩 회사를 넘어서 광통신 공급망 전체를 자기 생태계 안에 묶으려는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대한광통신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주죠. 자,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원재료인 모재부터 완성 케이블까지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난 5월 6일 대한광통신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광섬유 케이블 전문 기업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정부 발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써야 돼요. 이걸 대한광통신이
미국 현지에 있는 생산시설을 인수하면서 활로를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인캡 아메리카는 2026년 매출이 자그마치 500억 원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이미 올해 2월부터 빅테크양 수주를 시작했는데 추가 물량 협상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광섬유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레포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HBM 수요가 일반 메모리 공급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반도체 사이클과 현재 구조가 닮아 있다.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 광섬유 공급까지 빠듯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다음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엑스포 코리아 2026에 참가해서 국내 최초로 100기가급 EML 다이오드 칩을 공개했습니다. EML은 고속, 고출력 레이저 소자인데 광트랜시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걸 전량 수입해야 했는데 오이솔루션이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해외 광통신 기업들을 묶은 ETF를 출시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이 섹터로 공식 진입하는 통로가 열린 거죠. 자,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ID 테크X에 따르면 광학 소자를 칩 안에 집어넣는 기술 시장이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해외 선도 기업인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 시에나 같은 곳들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테마 관련주들, 자, 전체적으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해외 기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돌이켜보면 오늘이 바로 광통신 테마의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최저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점. 자, 과거의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때도 그랬고요. 반도체 역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만이 내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전에 차익 실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으로 수급이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종목을 돌려보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를 먼저 체크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이 써 있죠. 시간대를 돌려보시면 확실하게 이 조건 검색식에 나타나는 종목들만 매수를 이어갔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 여의도 주식왕 리뉴얼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기적의 투자부터 투자 명가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으로 이어지기까지 저희가 채널을 크게 키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사용해오면서 90% 이상의 급등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검색식이고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들을 대부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대한광통신, 그리고 오후 들어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진 로보테마, 이렌시스, 이들이 검색식에 나타났을 때 매매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9시 1분 시초가의 검색식에 잡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가가 갭으로 뜨고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한 타이밍, 이미 이전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 광통신 테마 전체적인 눌림목을 소화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이어갈 때는 이 타이밍이나 여기서는 매매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일 단타에 집중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흐름과 오늘 수급이 몰리는 타이밍을 분석해서 이렇게 매수 기회를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고 20%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시초가는 4%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식으로 확인하고 매매를 이어갔다. 대략 15% 이상의 수익 실현 기회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렌시스는 1시 21분에 검색식에 나타났죠.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렌시스 또한 여러분들이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이어가셨다면 최근 로보테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했고 이미 바닥은 확인하고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사실 금일 장중에 로보테마 기업들 굉장히 잠잠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는 타이밍, 분봉상 장대 양봉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검색식에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확인하셨다 하더라도 6,500원 이하에서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8,120원. 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6,500원에 매수를 했다면 2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봤던 대한광통신 15% 수익 실현 기회와 이렌시스 20%의 수익 실현 기회. 자, 오늘 하루에만 35%의 수익 실현 기회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죠. 100만원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오늘 하루 35만원의 수익금인데 자, 한 달 동안 주시장이 20일에서 22일이 열려요. 그러면 꾸준하게 이 정도의 수익을 내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대략 700만원.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만 매매를 하셔도 웬만한 대기업 월급 수준의 수익금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 검색식의 위력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중심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둘려 내동매매하는 것을 막아주고 철저하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 저희 여의도 주식왕 채널이 구독자분들의 과분한 사랑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어떤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수급포착 조건 검색식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가 없이 공유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자, 키움증권이든 다른 증권사든 수식만 입력하시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이 검색식 설정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매매를 이어가시더라도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광통신 테마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때 꼭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기업,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대한광통신이에요.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광통신 테마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어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케이블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재 생산부터 광케이블 완성품까지 모든 생산 라인이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와 같은 불필요한 리스크에 시달릴 필요성도 없고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장이 서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인데 미국 내에 있는 생산시설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관세 이슈라든지 국가 안보 문제까지 회피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꾸준하게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상승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에코프로의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바로 이 구간이죠. 자, 갑작스럽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시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자, 대한광통신의 지금 타이밍이 에코프로의 그때와 명확하게 닮아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곧 발표될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은 작년부터 있어 왔고 그렇다면 이에 따른 결과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1분기거든요. 자,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 역시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해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일 또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또한 펼쳐질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광통신 테마의 바로미터잖아요.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테마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광통신 테마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대한광통신은 관심 종목에 무조건 넣어 두셔야 합니다. 내일도 또 한 차례 투자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우리로예요. SPAD. 자, 단일 광자 검출기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빛을 한 입자씩 잡아내는 초고감도 광센서예요. 이 기술이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부품으로도 쓰이고 자율주행 라이다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고 있는 400기가, 800기가 고용량 광다이오드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센터에서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기가급 고용량 광다이오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로가 광통신 테마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질 때 우리로 또한 최고 20%까지 반등이 꽤 크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눌림목을 정리해가는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늘의 흐름을 만들었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에요. 자, 또 한 번 테마 상승 랠리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일단은 오늘의 흐름을 분봉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거래량이 몰려있는 구간, 자, 오후 11시부터 나타났었던 이 상승 흐름이 1차적인 세력들의 매집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대략 9,900원 구간에 또 한 번 지지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죠. 내일도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어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갔을 때 1차적으로 목표가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최고점을 갱신하는 흐름, 적어도 70%까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광전자인데, 자,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죠? 포토 커플러와 포토 인터럽터입니다. 포토 커플러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로 변환하면서 회로를 정기적으로 격리하는 부품이에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광통신 소자라기보다는 광학 반도체 소자 기업이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설명드리기도 했죠. 광통신과 광반도체는 절대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서 전달을 드렸던 이슈, 3월 31일에 발표된 젠슨왕이 마벨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 자, 이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와 광통신 칩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 역시 광반도체 핵심 대장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 역시 금일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동안 가장 타이트하게 쫓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도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심지어 오늘 발생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차례 테마 내에서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미 보면 눌림목을 정리하고 추세를 되돌렸잖아요. 그러면 테마 전체적인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다. 지난 최고점이 22,45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13,200원이죠. 이 역시도 앞서 살펴봤던 우리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7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멘텀들을 확인하고 주요 변곡점을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광통신 테마 역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들이 보이시죠? 자, 이를 통해서 저희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주통령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 광통신 테마에서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투자 전략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두 체크해서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단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이어가신다. 자,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갈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특히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저희가 땅 파서 장사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게 뭐죠?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는 거잖아요. 자,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켜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 신청을 남겨달라. 여러분들은 그저 소통방에 입장하실 때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통신 테마가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로봇 테마가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은 데다가 작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수익 실현 기회를 안겨줬던 게 로봇 테마잖아요. 2차 상승 랠리가 곧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년부터 매매를 해오셨다면 아시겠지만 대장주인 로보티즈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더라도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몇 차례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러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가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털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져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팔고 싶고 손실이 나고 싶으면 물을 타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뇌동매매에 빠지게 되고 손실이 시작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이 더 커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통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만 2,80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고 꾸준하게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입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만 3명전기 매도 사인 나갔죠. 고영 매도 사인 나갔죠. 비샘전자와 계양전기 우까지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계양전기 우선주가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계양전기가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거 왜 그랬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때 관련주로 엮였었던 계양전기가 바로 반응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결국에는 계양전기 우선주도 상한가에 진입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저희가 테마와 재료 그리고 시장 분위기까지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입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는데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으시면 댓글창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로 똑같은 내용을 남겨놨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함께 문의사항만 남겨주시면 된다.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아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100% 무료라는 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감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목적은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같은 호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만 남겨주시더라도 저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내일부터는 저희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가면서 신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